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들리는데도 여전히 좀 헷갈리는 그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네, 바로 인공지능, AI와 그리고 머신러닝, ML, 또 요즘 정말 기술 대화의 중심에 있죠? 대규모 언어 모델, LLM. 이것들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이게 기술적인 정의는 물론이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심지어는 어떤 용어를 써야 하냐, 마냐, 뭐 이런 날카로운 관점까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용어들이 혼용되면서 그 경계가 좀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자주 섞여서 혼란을 주는 AI, ML, LLM 이 세 가지 용어를 좀 명확하게 딱 구분하고요. 또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 계보를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해요. 특히 그 LLM이라는 강력한 도구가 나오면서 와, 기계가 지능을 갖춘다는 것에 대한 우리 생각 자체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이걸 이해하는 데 좀 집중해 볼 겁니다. 네, 중요하죠. 이 개념들 진짜 좀 명확하게 알고 싶다 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그 갈증을 좀 해소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큰 그림부터 그려볼까요? 인공지능, AI, 이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연구자들은 뭘 상상했을까요? 초기 AI의 꿈, 이거부터 한번 짚어보죠. 초창기 AI 연구는 주로 기호 AI, 그러니까 심버릭 AI라고 불리는 접근법이 많았다고 해요. 목표는 정말 원대했죠.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고 문제를 푸는 거, 그 범용 인공지능 AGI라고 하죠. 이걸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네, 인간지능 자체를 모방하려 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막 인간의 지식이나 추론 규칙 같은 걸 논리 기호 형태로 컴퓨터에 다 넣어주고 그걸 바탕으로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답을 찾게 하려고 했던 거죠. 뭐랄까, 컴퓨터한테 세상의 모든 규칙을 가르쳐 주려는 시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아주 야심찬 목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AI라는 용어가 단순히 기계가 학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말한 이런 규칙 기반 시스템이나 아니면 효율적인 검색 알고리즘처럼 지능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구현하려는 모든 노력을 아우르는 굉장히 넓은 상위 개념이라는 점? 이걸 먼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AI가 그렇게 인간 같은 지능이라는 거대한 이상을 추구했다면요. 그 안에서 나온 머신러닝, 즉 ML은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접근법을 제시했어요. ML은 AI의 여러 하위 분야 중 하나인데요. 지능 그 자체를 복제한다기보다는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자동화된 방법, 여기에 집중합니다. 학습이 키워드군요. 네,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그거죠. 인간이 모든 규칙을 하나하나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대신에요. 그냥 대량의 데이터를 기계한테 보여주고 스스로 패턴을 찾아서 성능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ML의 기본 철학은 데이터 기반 자동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숨겨진 구조를 파악하는 모델, 이걸 구축하는 게 핵심 목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스팸 메일 필터링 같은 거요.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추천 시스템, 또 의료 분야에서는 영상 분석 같은 것들, 다 ML 기술을 활용한 사례들이죠. 기술적으로는 통계학에 기반한 모델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나 의사결정나무, 디시전 트리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또 데이터에 정답 레이블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회귀 분석 같은 전통적인 통계 기법들도 ML의 중요한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하, 결국 ML은 AI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특히 빅데이터 시대가 열리면서 AI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비유하자면 AI가 어떤 북극성 같은 목표 지점이라면 ML은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강력한 엔진, 특히 데이터라는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좋은 비유입니다. 그럼 요즘 정말 기술계를 뒤흔들고 있는 LLM,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은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정확히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LLM은 머신러닝의 한 갈래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여러 계층의 신종망을 아주 깊게 쌓아 올린 딥러닝 기술에 기반한 모델이에요. 아, 딥러닝 기반. 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모델들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능력,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NLP라고 하죠. 여기에 극도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사용해 보셨을 수도 있는 오픈 AI의 GPT 시리즈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모델들, 바로 이게 LLM에 해당합니다. 많이들 써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럼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비유로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지능적인 기계라는 AI에 아주 원대한 꿈이 있다면 ML은 데이터를 통해 특정 작업을 학습시켜서 그 꿈의 일부를 실현하는 방법론이고 LLM은 그 ML 방법론 중에서도 언어라는 아주 복잡하고 중요한 영역에 딱 초점을 맞춰서 딥러닝과 방대한 데이터로 극도로 발전시킨 최첨단 특수 도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적절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AI가 제일 크고 그 안에 ML이 있고 또 그 안에 LLM이 있는 이런 포함 관계. AI, 슈퍼, ML, 슈퍼, LLM. 이 구조가 성립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구조가 핵심이죠. LLM의 기술적 토대를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그 중심에는 딥러닝, 특히 2017년에 등장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라는 게 자리 잡고 있어요. 트랜스포머요? 영화 이름 같은데요? 네, 이름이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덕분에 문장 속 단어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 그러니까 문맥을 이전 모델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획기적인 구조였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모델의 학습 능력과 복잡성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라는 것의 수가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파라미터요? 네, 이게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직결되는데 최신 LLM들은 수천억 개에서 심지어 조 단위의 파라미터를 가지기도 해요. 와, 조단이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 책, 기사 같은 정말 막대한 양의 자료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트랜스포머, 대규모 파라미터,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가 딱 결합되어서 LLM의 그 놀라운 성능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그렇군요. 트랜스포머, 파라미터, 데이터 이 삼박자가 맞았군요. 그럼 얘네는 작동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원리가 궁금한데요. LLM이 작동하는 핵심 원리는 놀랍게도 꽤 단순해요. 기본적으로는 주어진 단어들 다음에 올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예측하는 작업. 이걸 다음 단어 예측,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음 단어 예측이요? 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아침에 커피를 이라는 문맥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마셨다가 올 확률이 가장 높다고 예측하는 식이죠. 그런데 이 단순해 보이는 예측 능력이 정말 극도로 정교해지고 아까 말한 방대한 데이터와 결합되면서 그냥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쓰는 걸 넘어서요. 복잡한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변하고 긴 글을 요약하고 여러 언어로 번역하고 심지어는 연쇄적 사고, Chain of Thought, COT 같은 기법을 통해서 복잡한 문제에 대해 단계별 추론 과정을 스스로 생성하게 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아, COT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마치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와, 예측만으로 그렇게까지 된다는 게 신기한데요. 그럼 기존 ML 모델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기존의 많은 ML 모델들은 보통 특정 문제, 예를 들면 이미지 분류나 스팸 메일 탐지 같은 특정 작업을 위해서 잘 정제된 데이터셋으로 학습되었거든요. 그런데 LLM은 웹사이트, 책, 기사 등 인터넷에서 그냥 긁어모은 정말 방대한 양의 일반적인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해요. 아, 데이터 종류가 다르군요. 네, 그 덕분에 특정 작업에만 능한 게 아니라 번역, 요약, 작문, 질의응답 등 아주 다양한 언어 관련 작업을 하나의 모델로 수행할 수 있는 범용성, 이걸 갖추게 된 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게 단순히 더 똑똑한 모델이 나왔다, 이걸 넘어서 AI라는 분야 자체를 바라보는 생각의 틀, 즉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초기의 규칙 기반 AI에서 시작해서 어떤 전환들을 거쳐서 지금에 이른 걸까요? 네, 첫 번째 큰 패러다임 전환은 바로 규칙 기반에서 데이터와 확률 모델 기반의 머신러닝 시대로 넘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AI 연구자들은 인간의 지능을 논리 규칙으로 표현하려고 했지만
현실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모호해요. 그걸 규칙만으로 담아내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죠. 그렇죠. 예외도 너무 많고. 맞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딱 맞물렸어요. 첫째는 인터넷 발달로 인한 빅데이터의 출현, 둘째는 GPU 같은 걸 활용한 컴퓨팅 파워의 비약적인 발전, 그리고 셋째는 더 정교해진 ML 알고리즘의 등장. 이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명시적인 규칙보다는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하는 ML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증명된 거죠. 아, 시대적 배경이 중요했군요. 네, 이게 바로 논리 중심에서 데이터, 즉 경험 기반의 학습 및 예측 중심으로의 첫 번째 거대한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LLM의 부상은 또 다른 차원의 도약을 보여줍니다. 이걸 두 번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데이터를 통해 패턴을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 언어를 매개로 복잡한 정보를 이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며 심지어 아까 언급한 코티처럼 사고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고 과정 시뮬레이션? 네, 이건 단순히 성능 향상이 아니라 기계가 정보를 처리하고 반응하는 방식 자체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말하자면 데이터 중심 예측에서 언어 기반 이해, 생성 및 추론 시뮬레이션 중심으로의 전환인 셈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초기에 AI가 꿈꿨던 거랑 지금 LMM이 보여주는 거랑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까요?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AI와 ML의 초기 목표가 LMM을 통해 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LMM은 분명히 ML의 방법론, 즉 대규모 데이터와 통계적 예측 모델에 기반하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놀랍게도 초기 기호 AI가 꿈꿨던 목표, 즉 언어를 사용해서 인간의 사고 과정을 모방하려는 시도와 상당히 유사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와, 돌고 돌아서 만난 거네요. 그렇죠. 정리하자면 초창기 규칙 기반 AI가 논리와 기호를 통해 직접적으로 이해를 구현하려고 했다면 그 이후 ML은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고요. 이제 LMM은 이 극도로 발전된 예측 능력을 바탕으로 결과적으로 인간의 사고와 유사한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측이 시뮬레이션으로. 네, 물론 이 과정이 내부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블랙박스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설명 가능성이 낮다는 건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네, 그 블랙박스 문제는 정말 풀어야 할 숙제죠. 섣불리 믿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저희가 공유받은 자료 중에는 AI라는 단어 자체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좀 강한 표현까지 써가면서요. 광범위한 AI라는 용어 대신에 M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런 관점도 있었어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AI라는 용어가 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알레르기라는 표현까지 썼을까요? 네, 그 표현이 좀 인상적이었죠. 그 글을 보면 AI라는 용어가 너무 포괄적이고 그 경계가 모호해서 종종 실제 기술의 능력 이상으로 과장되거나 뭐랄까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미지를 더 씌우는 마케팅 용어로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비판인 것 같더라고요. 마치 AI라고 하면 뭐든지 다 해결될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지만 실제 현상에서 구현되는 것은 구체적인 데이터 처리와 모델 학습 과정, 즉 ML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관점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면요. AI라는 거대한 목표나 비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한다기보다는 사실 그 자료에서도 AI가 어느 정도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보다는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실질적인 기술적 진보, 특히 LLM 같은 혁신들이 추상적인 AI라는 구호보다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ML 기술에 의해 철저히 주도되고 있다는 현실, 이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 실질적인 발전을 주도하는 건 ML이다. 이런 거군요. 네,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어떤 모델 아키텍처를 설계하며 어떻게 학습 과정을 최적화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ML 요소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AI라는 용어가 때로는 좀 실체 없는 약속처럼 들릴 수 있는 반면에 ML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성능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공학적 프로세스를 지칭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ML이 더 구체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따라서 AI 알레르기 혹은 ML 선호는 막연하게 인간 같은 지능을 꿈꾸기보다는 학습이라는 구체적인 기술적 실천을 통해서 실용적이고
검증 가능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일종의 기술적 실용주의 혹은 실천주의적 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실용주의. 네, LLM의 눈부신 성공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ML 기반 접근법의 강력함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관점에서 보면 연구나 투자의 방향을 설정할 때도 막연한 AI보다는 구체적인 ML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AI라는 용어가 가진 그 역사적인 무게감이나 대중적인 기대감에서 좀 벗어나서 현재 기술 발전의 핵심 동력인 ML이라는 엔진 자체에 더 집중하자, 이런 현실적인 목소리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AI, ML, LLM, 이 개념들의 차이와 관계, 그리고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단순히 용어 정리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AI 관련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때 이 개념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핵심을 더 잘 파악하고 광고성 문구나 과장된 기대를 좀 걸러내면서 이 기술들이 실제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또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가지는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맞아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꼭 필요하죠. 네. 앞으로 AI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건 아주 포괄적인 개념일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ML이나 LLM이라는 용어를 접했을 때는 이건 데이터와 학습 알고리즘에 기반한 현재 기술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는 구체적인 접근법을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딱 구분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고 기술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힘을 기르는 데 기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지능을 모방하려던 초기 AI의 그 원대한 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머신러닝 시대로 넘어왔고요. 이제는 방대한 언어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며 심지어 추론까지 넘보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숨가쁜 여정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핵심은 AI가 가장 큰 개념적 우산이고 그 안에 데이터를 통한 학습 방법론인 ML이 있으며 다시 그 ML의 한 분야로서 언어에 특화된 LLM이 존재한다는 계층 구조. AI 슈퍼, ML 슈퍼, LLM. 이거랑 함께 지능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끊임없이 진화해왔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인간의 논리와 지식을 명시적인 규칙으로 기계에 심으려던 시도, 즉 심볼릭 AI에서 시작했죠. 그러다가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통계적 패턴과 확률을 학습하는 방식, ML로 중심축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LLM의 등장은 그 통계적 학습 능력을 정말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며 나아가 인간의 사고 과정과 유사한 추론을 시뮬레이션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특히 중요한 점은요. LLM이 분명 ML에 통계적 학습이라는 현대적인 방법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그 결과물은 역설적으로 과거 규칙 기반 AI가 도달하고자 했던 인간과 유사한 인지 능력, 언어 이해, 생성, 추론 같은 것들에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ML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AI의 오랜 꿈 중 일부를 그것도 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실현하고 있는 셈이죠. 와, 정말 흥미로운 통찰입니다. 도구는 달라졌지만 목표 지점은 비슷하게 가고 있다니. 자, 오늘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LLM은요, 인간이 명시적으로 가르쳐준 문법 규칙이나 의미론적 지식 이런 거 없이도 오직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 속에서 다음 단어 예측이라는 통계적 패턴 학습만으로 놀랍도록 자연스러운 언어를 구사합니다. 때로는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으로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 능력은 설계된 규칙이 아니라 전적으로 데이터의 규모와 학습된 패턴에서 자발적으로 발현된 창발적 이모전트 현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 창발성이 정말 미스테리한 부분이죠. 여기서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해, 언더스탠딩이란 본질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언어의 통계적 패턴을 정교하게 예측하고 모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이해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여전히 아주 정교한 흉내내기에 불과할까요?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앞으로 AI 기술, 특히 LLM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을 접하실 때 이 질문을 마음 한편에 두고 그 의미를 곱씹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지적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